증시는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우지수 15,000선이 무너지는 등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6포인트 0.9% 내린 14,996.48로 거래를 마쳤고 장중한 때 186포인트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 대비 0.9% 내렸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1% 이상 밀렸습니다. 이 재무부는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2008년 위기 때보다 더 끔찍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디폴트를 막기로 결정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부채 한도 증액을 처리할 방침이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오자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경기가 시장 전망보다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지난 9월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지수가 54.4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57을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제조업 지수가 한 달 사이 4.2포인트나 하락한 건 2008년 1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고용시장 개선 추세는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000건 늘어난 30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주 만에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치 31만 3천 건은 밑돈 수치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영국만 소폭 올랐을 뿐 대부분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 서비스업 PMI 지수가 52.1을 기록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에니코 레타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재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이어진 미 연방정부 폐쇄가 악재로 작용하며 유럽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영국이 0.18% 올랐지만 독일과 프랑스 지수가 각각 0.3%, 0.7%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 1년간 400%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화재로 주가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는 충돌 사고 이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차 앞부분에서 맹렬히 화염을 치솟는 영상이 전날 유튜브 등에 공개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전날 6% 떨어진 데 이어 간밤 9% 이상이나 추가로 급락하며 168불까지 낮아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3조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지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가 많이 망가졌죠. 우리가 하루 쉬는 전일 개천절에도 뉴욕 증시는 사실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밀렸었는데요. 간밤에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에 부채 한도 증액 협상도 잘 풀리지 않겠다라는 걱정까지 뒤섞이며 다우는 결국 마디지수 15,000까지 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타이밍도 좋지 않죠. 이런 가운데 유럽과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는 모두 6개월 내 최고, 27개월 내 최고치로 개선되는 모습이었지만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만큼은 예상에 못 미치는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장이 끝끝내 디폴트는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점인데 미 재무부도 정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끝끝내 디폴트만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꽤나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늘 하루 쉬고 개장하는 우리장의 모습이 더더욱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먼저 출발지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천룸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천룸 신창환입니다. 네, 사실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별로 이제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하시긴 하셨는데 뉴욕이 이렇게까지 많이 내리다니 예상하셨는지 우리 증시 오늘 영향 별로 받지 않을까요?
예,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받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보름 전부터 거의 한 달 됐죠. 주식을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2일날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장 자체가 굉장히 아침에 상승을 많이 하다가 주가가 많이 빠지는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수익을 말하라 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이제 조금 좀 이상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이제 보통 상승이 3단 상승, 2단 상승에 주가 하락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비파형 자체를 지그재그파가 아니고 플랫파로 상승시키면서 주가가 신고가 내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말이죠. 이 이제 비파의 플랫형은 주가의 이제 급락을 강시풀로 일으킨다. 주가의 최저점 자체가 보통 비설령 그러니까 집계형 꼭지까지는 오지만 주가 자체가 일단 내려오는 국면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21평 자체에서 한번 부딪힐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21평 언저리에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격도 자체가 지금 11평 이격은 100에 왔고요. 오늘 이제 21 이격이 100에 올 거고 어쨌든 간 최종 궁극적으로 이제 61평 자체가 이격이 100까지 올 걸로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 자체가 이미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 국면이었지만 주가 이격 자체가 굉장히 하락이었다는 것은 힘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 9시에 보면 이격도에서 제가 상세하게 부분인데 일단 주식의 이격도의 이격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100에 대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본격적인 약세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인 약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단 제가 이제 21평 하방 이탈 시에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주가. 그렇지만 한번 또 횡보 후의 하락은 굉장히 61평까지 떨어지는 고통을 겪고 그 개통 자리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950포인트 이하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조리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특히 아침 방송에 청취를 꼼꼼히 구석구석 하신 분들은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MACD 크로스가 났죠. MACD는 확정형입니다. 확정형인데 지금 이제 오실레이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 이제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움직일 걸로 보이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기준선 상승 시에 주가의 둔탁함 그리고 오늘부터 만약에 최근 9일에 신저가를 낸다면 전환선의 하방 그러면 볼 것 없이 일단 주가는 기준선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저는 15포인트 전후까지 한번 하락하는 그런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265다 이렇게 했는데요. 245까지 열려있는 그런 국면 최소 255까지 열려있는 국면 이 국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이 기본적으로 10P까지는 움직일 것이다. 최저 길면 20P 10P면 800포인트 80포인트고 20P 같으면 150포인트까지 움직일 여력이 있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파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잘못 고점에 사면 특히 어리버리 전문가들 때 시황을 듣고 사면은 5점에 사면 팔기에 없이 여러분을 가랑비 어쩌듯이 코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누차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평균 가격이 지금 260에서 261까지 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볼 땐 최저 선물이 3B, 장중 3B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편물이 평균 가격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 가격대 집중돼 있을 때, 이 집중돼 있을 때 이탈하면 사고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몸조리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글로벌 증시하고 주가, 최근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할 때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구름 밑쪽의 하방은 구름 상승에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여러분 보다시피 양원 반달형이 쪽빛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 상승할 때는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가지 모양이라 그런다. 하할 때 쪽빛 모양이라 하는데 쪽빛 해 모양이라 하는데 이 쪽빛 해 모양이 나오면 주가가 급락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의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좀 위기를 줬습니다. 위기 줬는데 그 다우존스 지수가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하락의 여분이 좀 많고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12,500까지 하락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12,500 같으면 여러분 2,000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000p 같으면 아우성을 굉장히 칠 것이다. 기본적으로 13,00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미국의 모든 데파트먼트 이런 데서 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이 절대 좋아지는 부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최근에 에리나 우리 앵커님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 뭐습니까? 반도체 지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나라 지수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 중에 전기전자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지난주 월화 상승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상승 1등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이 국면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1등주 사고 잡놈들이 추천하는 잡주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종목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코스닥은 48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주식이 최근에 상승하고 행보했지만 그 행보 국면에 양호님의 여러분이 돈 먹었지만 의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좀 박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요즘 증권TV 시청률을 보는데요. 잡주를 많이 추천하는 증권방송일로 시청률이 떨어지고 잡주를 많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많을수록 그 수익이 안 나더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잡놈들이 많이 출연하는 잡주를 많이 추천하는 주식을 절대 여러분들이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등 여러분 상승에 당황하셨죠. 특히 월화 주가에 계속 종가 하락이 있었지만 1등주를 여러분 사는 국면을 꼭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기차들을 보면 가기차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 있습니다. 위험한 모양이 있는데요. 올 가기차드가 여러분 1995포인트 종가 하방 이탈 시에는 가기차드가 음운으로 가면서 갭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누차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제 팔아야 된다. 현금화해야 된다가 10일이고 조심해야 된다가 지금 6일째 이야기 떠드는데 조심을 진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벗 보시면 월 피벗 자체의 중심선이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했죠. 1980포인트다. 1980포인트 하방 이탈 시에는요. 묻지마 1940포인트와 1900을 깨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 피벗 자체가 저는 피벗이 하단에 있는 1978포인트 하방 이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주식은 돈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잃는 게 좋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여러분 누차 제가 이야기했죠. 첫째 자동차주 매도해라. 자동차주가 음봉을 타면서 여러분을 커피를 트자고 두 번째 조선주 여러분 오늘 매도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분명히 여러분에게 매도를 해라 했는데 조선주 빼고 나머지 주식은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간 주식 물량을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선물은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 자체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 플랫형으로 상승할 때 내릴 때는 분명히 여러분 지그재그로 내리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하방이 있다. 고통을 주는 하방이란 말은 내가 풋을 걸어도 풋을 안 매겨주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에게 종목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안전한 투자 주식이나 선물 여러분 종목 문자 신청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하신 분 그리고 종목의 문자 신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저에게 전화 주시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매일 토요일 4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한성빌딩에서 여러분하고 항상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를 보고 싶고 저가 그리우신 분은 토요일 오후 4시 영등포구청역 한성빌딩에 오시면 언제든지 웃는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올 때는 마음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오시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오늘 또 푹 쉬어가는 한 날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가을의 무릉능처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청합니다.
네, 21선까지 조정 가능성 계속 열어두셨던 분인데 역시 1950까지는 기본적으로 밀리는 장이다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현금화 하실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자동차에 이어서 오늘은 조선주도 과감하게 매도해볼 만한 날이 아닌가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하는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번 코너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만한 추천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좋은 종목입니다. 예,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전기입니다. IT, 하드웨어, 전자장비 및 기기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삼성전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투자신탁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많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핸드폰용 기판, 카메라 모듈과 진동 모터기가 주요 제품이고 기타 여러 가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관련 부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96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3개월 가까이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과 심리도도 안정적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여기서 추천을 드려서 현재 한 3, 4%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86,800원 근처 아래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92,000원입니다. 손절가는 84,000원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 중인데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가족분들이 참석하신 것을 많이 봅니다. 원래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따로따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강연에는 부부 동반이나 아빠 아들 또 엄마 딸 그리고 초등학생과 대학생들도 참 많이 오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강연에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주식 투자를 힘드신 분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강연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지하철 영등포구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병원 3층에 있는 지원투자에서 합니다. 또 강연회가 끝나면 스트레스 해소 겸 한강공원에 있는 아름다운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4시쯤에서 선유도 공원 제가 산책할 테니까 좀 놀러 가고 싶으신 분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최근에 IT 분위기 좋은데 오늘 또 삼성전기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멘토님. 네, 말씀하세요. 네, 수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기 전에 IT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반면에 대조적으로 자동차주는 너무 부진했잖아요. 내수 판매도 안 좋았고 기관의 매도 물량도 모였던 운수장비 업종으로 기억합니다. 성우하이텍을 이번 주 들어 첫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했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성우하이텍, 이번에 LG생활건강, 몇 종목인데 다 좋고요. 일단 좀 시장 분위기상 좀 이렇게 주춤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는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다 연구를 한 다음에 추천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게 좀 조정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매도 사인을 방송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동차 관련주인데 괜히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최명성 멘토님 믿고 성우하이텍 아직은 홀딩 하셔도 괜찮다는 AS 특별히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샘플러스 멘토님과 함께 최강 종목 삼성전기 살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진검다리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제가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수익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얼마나 떨어졌는지 저도 모르게 수익률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득코멘토의 소원을 말해봐 이 시간 잘 따라오신다면 저와 함께 어느새 꿈을 이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먼저 포트 운용에 앞서서 지켜야 할 법칙과 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산은 2,8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관심 종목은 당일 시초가 매수를 법칙으로 하고요. 이익 실현 시 수익률은 절대 누적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AS 진단 나가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 위시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요즘 많이 건조해졌는데요. 빨리 립밤을 제 손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가끔 이렇게 온천도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파 이용권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트렌치코트 입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빨리 수익률을 봐서 트렌치코트도 다음 방송엔 제가 입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 20% 비중 담고 있고요. 오텍 20%, 메디포스트 20%, 국보디자인 20%,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테라세미콘 15,5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텍 7,12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400원, 손절가가 6,800원이었는데 손절을 했습니다. 메디포스트 매수가 64,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61,000원이고요. 또 69,900원 돌파를 못할 시에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보유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보디자인 9,41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9,600원, 손절가 9,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0.9%고요. 남은 현금이 현재 57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 마이너스 2.6%의 수익률, 오텍 마이너스 4.5%의 수익률, 메디포스트 플러스 4.4%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국보디자인 마이너스 1.1%의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꿈을 이뤄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득코멘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휴일 잘 보냈습니다. 네, 이 수요일에 추천해주신 종목 메디포스트가 이 장중 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50만 원 정도 넘게 수익을 봤는데요. 아쉽게 종가에서 조금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간다면 다음 주 정도는 제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방송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메디포스트하고 다른 종목들 AS 해주시죠. 네, 일단 메디포스트가 수요일에 신규 종목으로 편입하고 나서 한 9% 넘게 10%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혜린님도 그렇지만 저도 당일 급등이 나와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제가 수요일에 추천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메디포스트가 치매 치료 전에 임상 실험어지로 인해서 30% 가까이 급등한 이후에 개걸음의 모습으로 거래량을 죽인 이후에 21선과 61선에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눌림에는 매수를 접근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바이오주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해인량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121선이 강한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121선을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맞고 떨어지거나 개파락하는 모양이 좀 나와준다면 일단 오늘은 좀 수익 실현을 생각을 해야겠고요. 일단 여기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패턴이 나와준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까지는 들고 간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디포스트는 수요일의 고점이죠. 69,9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돌파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표가까지는 홀딩한다. 그래서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국보디자인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0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면서 그동안에 숱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선을 지지해주면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타이밍을 노려서 공략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에 한 1%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살짝 밀리는 모양새가 나와주었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밀렸지만 5일선을 유지하면서 아래 꼬리를 살짝 만드는 모양새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오늘 정도 슈팅이 나와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이 한 주를 좀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상 좀 양봉이 나와주는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지난주에 실제로 양봉 도치의 흐름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 다음 주 주가를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하기 때문에 오늘 정도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테라세미콘입니다. 테라세미콘은 방송 시작한 첫날 매수한 종목이죠. AM OLED 관련주로서 이번 달에 갤럭시 노트 3 플렉서블 장착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일단 좀 차트를 좀 보시면 6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으면서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업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OLED 시장 추이를 좀 보면 지난해부터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LCD나 LED 디스플레이 패널 쪽 관련 기업들이 지난해 업황 둔화에 따라서 실적 도달을 좀 겪으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기술력을 가진 장비 공급을 통해서 테라세미콘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라세미콘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5.5인치 OLED A2 공장 확장 라인의 열처리 장비를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증대가 되면서 테라세미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 OLED TV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본격화가 되면서 설비 투자가 재개가 되는 만큼 테라세미콘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합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롱런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텍입니다. 이 오텍은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재료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특허 취득 관련,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9년 된 구급차에 대한 운행 금지를 법안으로 통과되면서 화요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곧 법안이 좀 실행될 재료를 좀 가진 종목이었는데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21선을 돌파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높였던 종목이지만 기대치만큼 상승이 좀 못 나와주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도 함께 쏟아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목을 좀 보시더라도 전주의 저점이 6,810원인데 전주의 저점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우리가 설정했던 손절가까지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아쉽지만 일단 손절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드포스트가 수익률을 보고 있는 만큼 좀 장중에 120선을 돌파를 해서 목표가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는데요. 욕심내면 안 나겠죠? AS 감사합니다. 이두컴 멘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라세미콘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20%, 국보디자인 20%, 오텍 손절로 현금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40%입니다. 이 테라세미콘 15,55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64,300원에 매수했습니다.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61,000원, 69,900원 돌파 시에는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국보디자인 9,41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 9,600원, 손절가 9,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남은 현금 1,100만 원 가량 정도고요. 총 수익률 마이너스 0.9%입니다. 테라세미콘 2,006%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플러스 4.4%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국보디자인 마이너스 1.1%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제 포트에 빨간불을 켜지기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때문에 다우가 마디지수 15,000까지 내준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시의 가장 우호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더 큰 관심은 잠시 후에 공개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듣고 다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